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잠재된 힘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 중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구석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람일까요? 만약 제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침묵 속의 존재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한계 이상을 인내해온 바로 그 사람이요. 오늘 우리는 심층 심리학의 위대한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의 통찰을 통해 공감인, 즉 타인의 감정을 깊이 느끼는 사람들의 숨겨진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했던 공감과 연약함에 대한 모든 관점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융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오해받기 쉬운 공감인들의 내면에서는 이 빛과 그림자의 이중성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밝고 또 어둡게 타오릅니다. 사회는 종종 공감 능력을 연약함과 혼동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깊이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쉽게 상처받고 부서지기 쉬울 것이라는 편견 때문이죠. 하지만 칼 융의 연구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떤 면에서는 두려울 정도로 강력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공감인들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힘을 억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여러 겹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가면인 페르소나는 종종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숨깁니다. 그렇다면 비범한 감정 지능을 가진 사람이 이 가면을 벗어 던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때 그림자 자아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융이 밝혀낸 이 그림자에 대한 비밀은 아마 당신에게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공감인들은 융이 말한 대립의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극심하게 느끼면서도 그것을 내면에 담아두고 통제합니다. 상대방의 기만과 거짓을 꿰뚫어 보면서도 그 사람에게서 선한 면을 찾으려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진함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융이 초월적 기능이라 불렀던 서로 모순되는 진실을 동시에 끌어안는 희귀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특히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들에게 이 능력은 소리 없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배신과 조종, 감정적 폭력을 견뎌낸 공감인은 더 이상 순진한 존재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화합니다. 융은 가장 심리적으로 통합된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온전한 존재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감인들은 이 시련의 도가니를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른 나이에 그리고 훨씬 더 격렬하게 통과합니다. 그들의 깊은 감정적 상처는 그들을 더 빠르고 더 깊고 더 의식적으로 성장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들은 단지 빛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둠과 얼굴을 맞대고 싸워 살아남은 생존자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공감인의 친절함을 보고 그것을 나약함의 증거라고 단정합니다. 감정적으로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니 통제하기 쉬울 것이라고 믿어버리죠. 하지만 융이 발견한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랑을 앞세우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심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상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의 내면에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려 견고한 성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60년대, 70년대의 혹독한 시련을 겪고 누구보다 단단한 정신력을 갖게 된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융의 개성화 이론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언젠가 자신의 진실하고 본질적인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과정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거나 평생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인에게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배신이 이 여정을 급격히 가속화시킵니다. 고통은 심리적 재탄생을 위한 촉매제가 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감정적 민감함은 깨지기 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도로 발달된 패턴 인식 능력입니다. 공감인들은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독하고 분석합니다. 그들은 모든 거짓말, 모든 조종, 모든 배신을 기억합니다. 씁쓸함 때문이 아니라 명료함 때문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데이터를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는 순간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융이 자기의 출현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지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그 무엇도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칼 융은 가장 강력한 변화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 이기 속에서 일어난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는 이를 에난티오드로미아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것이 극단에 이르면 정반대의 것으로 변한다는 사상입니다. 겨울이 가장 추울 때 봄이 시작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끝없이 인내하던 공감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바위가 됩니다. 한계 없이 베풀던 사람은 이제 매우 선택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엽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던 사람은 이제 영원히 뒤돌아서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료함입니다. 융은 진정한 힘은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태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경계를 부정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공감인은 따뜻한 마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굳건한 척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당신을 놀라게 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공감인이 자신의 힘을 각성하게 되면 그들은 단지 자신만을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유치한 게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놓은 감정의 덫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가면은 떨어지고 공감인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완전히 인식한 채 일어섭니다. 칼 융에 따르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의식적으로 응답하는 것 사이에는 심오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에서 비롯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분노를 터뜨리고 복수를 꿈꾸며 자신이 상처받았던 방식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불길을 통과하고 각성한 변화된 공감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융이 말한 의식적 선택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훨씬 더 어려운 전투, 즉 자기 자신과의 내면적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타인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그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당신 안의 부분들을 정복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마침내 자신의 실수를 깨닫습니다.
조종자들은 예측 가능한 반응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쫓고 설명하고 애원하고 논쟁하며 계속해서 게임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공감인이 융이 말한 심리적 자율성에 도달하면 그 게임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융이 발견한 가장 강력한 위치는 지배를 통한 통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초연함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소음이 필요 없어져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각성한 공감인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입니다. 융의 심리 유형 연구에 따르면 공감인들은 그가 감정기능 우위라고 부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정적 불안정성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 감정적 정밀함에 가깝습니다. 모순을 감지하고 조종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그것을 간파하며 다른 사람들이 숨기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융이 밝혀낸 반전이 있습니다. 이 감정지능이 힘겹게 얻은 지혜와 융합될 때 그것은 무언가 비범한 것을 창조해냅니다. 공감인은 반응적인 존재에서 전략적인 존재로 거듭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통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에서 비롯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따르는 변화는 단순히 희귀한 것이 아니라 혁명적입니다. 융은 이 진화를 초월적 기능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내면의 긴장을 부서지지 않고 견디는 능력, 쓰라림에 빠지지 않고 어둠을 보는 능력,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혼돈 대신 명료함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공감인이 반복되는 배신에서 살아남고도 마음이 굳어지는 대신 오히려 더 정제될 때 이 초월적 기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발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 즉 온전해지는 것, 자기 자신만으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개성화된 공감인은 더 이상 타인에게서 인정을 구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승인 없이도 자신의 인식을 신뢰합니다.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구걸하는 것을 멈춥니다. 결코 보답하지 않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공감 능력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부분이 있습니다. 융은 심리적 미러링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공감인들은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감정적 투사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감인이 반복적으로 이용당하고 조종당하고 배신당하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반영하는 것을 멈추고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역기능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매력적인 말, 가짜 사과, 죄책감과 통제의 순환을 꿰뚫어 보고 그 모든 것을 분노가 아닌 진실로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융이 발견했듯이 진실은 기만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융이 억압된 것의 귀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진정한 자아, 진정한 경계, 진정한 힘을 억누를 때 그것은 결국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습을 드러냅니다. 분노가 아닌 명료함 속에서 말입니다. 한때 모든 사람에게 맞춰주던 공감인은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과도하게 설명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부서진 것을 구하려 하지 않고 그 이야기 전체에서 퇴장합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융이 우리에게 경고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소유하며 자신의 주권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계시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단지 어둠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감인의 진정한 힘은 그들의 부드러움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평화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모든 것에 있었습니다. 공감인의 그림자에는 분노나 고통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것, 즉 경계가 담겨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배신은 바로 그들이 숨겨왔던 이 부분들을 통합하도록 강요하는 방아쇠가 됩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 사람을 더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감인들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더 신중하게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감 능력이 아무데나 쏟아부어야 할 것이 아니라 신성하며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융이 말한 개성화된 자기이며 그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칼 융은 가장 위험한 사람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지혜로 바꾼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각성한 공감인입니다. 그들은 잔인함을 목격했고 배신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부서지는 대신 더욱 정제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종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스라이팅을 알아챕니다. 왜냐하면 그것에서 탈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적 포식자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먹잇감이 되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융이 말한 힘겹게 얻은 분별력입니다. 융의 심리 발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진화 과정에는 타인에게서 완성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자기 내면에서 온전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배신당한 공감인에게 이 순간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혁명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승인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경계를 정당화하지 않으며 자신의 필요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융이 심리적 주권이라고 묘사한 상태, 즉 자신의 감정적 현실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한 상태에 도달합니다. 진정한 힘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지혜를 통해 정제된 감수성입니다. 완전히 각성한 공감인은 이 역설의 화신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깊이 느끼지만 이제는 선택적으로 사랑합니다.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만 신중하게 관계를 맺습니다. 여전히 용서하지만 결코 잊지 않습니다. 변모한 공감인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대하고 그것을 시험하는 자에게는 날카롭게 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고통에서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명료함 속에서 행동하는 적절한 대응을 마스터합니다. 융에 따르면 심리 발달의 최고 형태는 더 이상 타인이 자신을 완성시켜줄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공감인은 세상을 차단함으로써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외과적인 정밀함으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선택함으로써 온전해집니다. 그들은 물에 빠지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도망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더 이상 쫓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위장한 블랙홀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호 존중과 호혜성, 진정한 관심이 있는 곳에서만 관계를 맺는 의식적 관계의 기술을 터득합니다. 일단 공감인이 이 수준에 도달하면 조종자든 나르시시스트든 심지어 자신의 과거조차도 그들을 다시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융은 누군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내면의 악마와 맞서 싸워 온전해지면 그는 자연의 힘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폭력적이거나 시끄럽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각성한 공감이는 복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수의 필요성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가 뼈에 새겨져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가져다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파괴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파괴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조종당하지 않고 통제되지 않으며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칼 융이 인간 본성에 대해 밝혀낸 모든 것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한때 다른 사람들을 맹렬히 사랑했던 것만큼 이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 고통은 의식적으로 끌어안을 때 지혜의 원료가 됩니다. 불길 속을 걸어 나온 공감이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빛이 됩니다. 그들은 융의 가장 강력한 진실, 즉 모든 상처 안에는 초월의 씨앗이 있고 모든 배신 안에는 온전해지라는 초대가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각성한 공감인의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세상과 당신 자신을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잠재된 힘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 중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구석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람일까요? 만약 제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침묵 속의 존재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한계 이상을 인내해온 바로 그 사람이요. 오늘 우리는 심층 심리학의 위대한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의 통찰을 통해 공감인, 즉 타인의 감정을 깊이 느끼는 사람들의 숨겨진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했던 공감과 연약함에 대한 모든 관점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융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오해받기 쉬운 공감인들의 내면에서는 이 빛과 그림자의 이중성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밝고 또 어둡게 타오릅니다. 사회는 종종 공감 능력을 연약함과 혼동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깊이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쉽게 상처받고 부서지기 쉬울 것이라는 편견 때문이죠. 하지만 칼 융의 연구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떤 면에서는 두려울 정도로 강력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공감인들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힘을 억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여러 겹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가면인 페르소나는 종종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숨깁니다. 그렇다면 비범한 감정 지능을 가진 사람이 이 가면을 벗어 던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때 그림자 자아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융이 밝혀낸 이 그림자에 대한 비밀은 아마 당신에게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공감인들은 융이 말한 대립의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극심하게 느끼면서도
그것을 내면에 담아두고 통제합니다. 상대방의 기만과 거짓을 꿰뚫어 보면서도 그 사람에게서 선한 면을 찾으려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진함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융이 초월적 기능이라 불렀던 서로 모순되는 진실을 동시에 끌어안는 희귀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특히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들에게 이 능력은 소리 없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배신과 조종, 감정적 폭력을 견뎌낸 공감이는 더 이상 순진한 존재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화합니다. 융은 가장 심리적으로 통합된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온전한 존재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감인들은 이 시련의 도가니를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른 나이에 그리고 훨씬 더 격렬하게 통과합니다. 그들의 깊은 감정적 상처는 그들을 더 빠르고 더 깊고 더 의식적으로 성장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들은 단지 빛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둠과 얼굴을 맞대고 싸워 살아남은 생존자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공감인의 친절함을 보고 그것을 나약함의 증거라고 단정합니다. 감정적으로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니 통제하기 쉬울 것이라고 믿어버리죠. 하지만 융이 발견한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랑을 앞세우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심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상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의 내면에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려 견고한 성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60년대, 70년대의 혹독한 시련을 겪고 누구보다 단단한 정신력을 갖게 된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융의 개성화 이론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언젠가 자신의 진실하고 본질적인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과정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거나 평생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인에게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배신이 이 여정을 급격히 가속화시킵니다. 고통은 심리적 재탄생을 위한 촉매제가 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감정적 민감함은 깨지기 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도로 발달된 패턴 인식 능력입니다. 공감인들은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독하고 분석합니다. 그들은 모든 거짓말, 모든 조종, 모든 배신을 기억합니다. 씁쓸함 때문이 아니라 명료함 때문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데이터를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는 순간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융이 자기의 출현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지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그 무엇도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칼 융은 가장 강력한 변화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 이기 속에서 일어난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는 이를 에난티오드로미아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것이 극단에 이르면 정반대의 것으로 변한다는 사상입니다. 겨울이 가장 추울 때 봄이 시작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끝없이 인내하던 공감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바위가 됩니다. 한계 없이 베풀던 사람은 이제 매우 선택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엽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던 사람은 이제 영원히 뒤돌아서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료함입니다. 융은 진정한 힘은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태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경계를 부정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공감이는 따뜻한 마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굳건한 척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당신을 놀라게 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공감인이 자신의 힘을 각성하게 되면 그들은 단지 자신만을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유치한 게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놓은 감정에 더든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가면은 떨어지고 공감인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완전히 인식한 채 일어섭니다. 칼 융에 따르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의식적으로 응답하는 것 사이에는 심오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에서 비롯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분노를 터뜨리고 복수를 꿈꾸며 자신이 상처받았던 방식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불길을 통과하고 각성한 변화된 공감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융이 말한 의식적 선택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훨씬 더 어려운 전투, 즉 자기 자신과의 내면적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타인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그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당신 안의 부분들을 정복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마침내 자신의 실수를 깨닫습니다. 조종자들은 예측 가능한 반응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쫓고 설명하고 애원하고 논쟁하며 계속해서 게임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공감인이 융이 말한 심리적 자율성에 도달하면 그 게임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융이 발견한 가장 강력한 위치는 지배를 통한 통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초연함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소음이 필요 없어져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각성한 공감인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입니다. 융의 심리 유형 연구에 따르면 공감인들은 그가 감정기능 우위라고 부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정적 불안정성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 감정적 정밀함에 가깝습니다. 모순을 감지하고 조종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그것을 간파하며 다른 사람들이 숨기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융이 밝혀낸 반전이 있습니다. 이 감정지능이 힘겹게 얻은 지혜와 융합될 때 그것은 무언가 비범한 것을 창조해냅니다. 공감인은 반응적인 존재에서 전략적인 존재로 거듭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통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에서 비롯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따르는 변화는 단순히 희귀한 것이 아니라 혁명적입니다. 융은 이 진화를 초월적 기능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내면의 긴장을 부서지지 않고 견디는 능력, 쓰라림에 빠지지 않고 어둠을 보는 능력,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혼돈 대신 명료함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공감인이 반복되는 배신에서 살아남고도 마음이 굳어지는 대신 오히려 더 정제될 때 이 초월적 기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발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 즉 온전해지는 것, 자기 자신만으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개성화된 공감인은 더 이상 타인에게서 인정을 구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승인 없이도 자신의 인식을 신뢰합니다.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구걸하는 것을 멈춥니다. 결코 보답하지 않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공감 능력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부분이 있습니다. 융은 심리적 미러링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공감인들은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감정적 투사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감인이 반복적으로 이용당하고 조종당하고 배신당하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반영하는 것을 멈추고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역기능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매력적인 말, 가짜 사과, 죄책감과 통제의 순환을 꿰뚫어 보고 그 모든 것을 분노가 아닌 진실로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융이 발견했듯이 진실은 기만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융이 억압된 것의 귀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진정한 자아, 진정한 경계, 진정한 힘을 억누를 때 그것은 결국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습을 드러냅니다. 분노가 아닌 명료함 속에서 말입니다. 한때 모든 사람에게 맞춰주던 공감인은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과도하게 설명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부서진 것을 구하려 하지 않고 그 이야기 전체에서 퇴장합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융이 우리에게 경고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소유하며 자신의 주권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계시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단지 어둠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감인의 진정한 힘은 그들의 부드러움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평화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모든 것에 있었습니다. 공감인의 그림자에는 분노나 고통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것, 즉 경계가 담겨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배신은 바로 그들이 숨겨왔던 이 부분들을 통합하도록 강요하는 방아쇠가 됩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 사람을 더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감인들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더 신중하게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감 능력이 아무데나 쏟아부어야 할 것이 아니라 신성하며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융이 말한 개성화된 자기이며 그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칼 융은 가장 위험한 사람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지혜로 바꾼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각성한 공감인입니다. 그들은 잔인함을 목격했고 배신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부서지는 대신 더욱 정제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종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스라이팅을 알아챕니다. 왜냐하면 그것에서 탈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적 포식자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먹잇감이 되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융이 말한 힘겹게 얻은 분별력입니다. 융의 심리 발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진화 과정에는 타인에게서 완성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자기 내면에서 온전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배신당한 공감인에게 이 순간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혁명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승인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경계를 정당화하지 않으며 자신의 필요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융이 심리적 주권이라고 묘사한 상태, 즉 자신의 감정적 현실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한 상태에 도달합니다. 진정한 힘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지혜를 통해 정제된 감수성입니다. 완전히 각성한 공감이는 이 역설의 화신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깊이 느끼지만 이제는 선택적으로 사랑합니다.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만 신중하게 관계를 맺습니다. 여전히 용서하지만 결코 잊지 않습니다. 변모한 공감이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대하고 그것을 시험하는 자에게는 날카롭게 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고통에서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명료함 속에서 행동하는 적절한 대응을 마스터합니다. 융에 따르면 심리 발달의 최고 형태는 더 이상 타인이 자신을 완성시켜줄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공감이는 세상을 차단함으로써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외과적인 정밀함으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선택함으로써 온전해집니다. 그들은 물에 빠지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도망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더 이상 쫓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위장한 블랙홀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호 존중과 호혜성, 진정한 관심이 있는 곳에서만 관계를 맺는 의식적 관계의 기술을 터득합니다. 일단 공감인이 이 수준에 도달하면 조종자든 나르시시스트든 심지어 자신의 과거조차도 그들을 다시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융은 누군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내면의 악마와 맞서 싸워 온전해지면 그는 자연의 힘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폭력적이거나 시끄럽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각성한 공감인은 복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수의 필요성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가 뼈에 새겨져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가져다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파괴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파괴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조종당하지 않고 통제되지 않으며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칼융이 인간 본성에 대해 밝혀낸 모든 것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한때 다른 사람들을 맹렬히 사랑했던 것만큼 이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 고통은 의식적으로 끌어안을 때 지혜의 원료가 됩니다. 불길 속을 걸어나온 공감이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빛이 됩니다. 그들은 융의 가장 강력한 진실, 즉 모든 상처 안에는 초월의 씨앗이 있고 모든 배신 안에는 온전해지라는 초대가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각성한 공감인의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세상과 당신 자신을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잠재된 힘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 중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구석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람일까요? 만약 제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침묵 속의 존재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한계 이상을 인내해온 바로 그 사람이요. 오늘 우리는 심층 심리학의 위대한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의 통찰을 통해 공감인, 즉 타인의 감정을 깊이 느끼는 사람들의 숨겨진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했던 공감과 연약함에 대한 모든 관점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융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오해받기 쉬운 공감인들의 내면에서는 이 빛과 그림자의 이중성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밝고 또 어둡게 타오릅니다. 사회는 종종 공감 능력을 연약함과 혼동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깊이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쉽게 상처받고 부서지기 쉬울 것이라는 편견 때문이죠. 하지만 칼 융의 연구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떤 면에서는 두려울 정도로 강력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공감인들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힘을 억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여러 겹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가면인 페르소나는 종종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숨깁니다. 그렇다면 비범한 감정 지능을 가진 사람이 이 가면을 벗어 던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때 그림자 자아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융이 밝혀낸 이 그림자에 대한 비밀은 아마 당신에게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공감인들은 융이 말한 대립의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극심하게 느끼면서도 그것을 내면에 담아두고 통제합니다. 상대방의 기만과 거짓을 꿰뚫어 보면서도 그 사람에게서 선한 면을 찾으려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진함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융이 초월적 기능이라 불렀던 서로 모순되는 진실을 동시에 끌어안는 희귀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특히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들에게 이 능력은 소리 없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배신과 조종, 감정적 폭력을 견뎌낸 공감인은 더 이상 순진한 존재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화합니다. 융은 가장 심리적으로 통합된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온전한 존재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감인들은 이 시련의 도가니를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른 나이에 그리고 훨씬 더 격렬하게 통과합니다. 그들의 깊은 감정적 상처는 그들을 더 빠르고 더 깊고 더 의식적으로 성장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들은 단지 빛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둠과 얼굴을 맞대고 싸워 살아남은 생존자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공감인의 친절함을 보고 그것을 나약함의 증거라고 단정합니다. 감정적으로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니 통제하기 쉬울 것이라고 믿어버리죠. 하지만 융이 발견한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랑을 앞세우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심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상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의 내면에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려 견고한 성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60년대, 70년대의 혹독한 시련을 겪고 누구보다 단단한 정신력을 갖게 된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융의 개성화 이론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언젠가 자신의 진실하고 본질적인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과정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거나 평생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인에게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배신이 이 여정을 급격히 가속화시킵니다.
고통은 심리적 재탄생을 위한 촉매제가 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감정적 민감함은 깨지기 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도로 발달된 패턴 인식 능력입니다. 공감인들은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독하고 분석합니다. 그들은 모든 거짓말, 모든 조종, 모든 배신을 기억합니다. 씁쓸함 때문이 아니라 명료함 때문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데이터를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는 순간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융이 자기의 출현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지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그 무엇도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칼 융은 가장 강력한 변화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 이기 속에서 일어난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는 이를 에난티오드로미아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것이 극단에 이르면 정반대의 것으로 변한다는 사상입니다. 겨울이 가장 추울 때 봄이 시작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끝없이 인내하던 공감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바위가 됩니다. 한계 없이 베풀던 사람은 이제 매우 선택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엽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던 사람은 이제 영원히 뒤돌아서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료함입니다. 융은 진정한 힘은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태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경계를 부정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공감이는 따뜻한 마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굳건한 척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당신을 놀라게 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공감인이 자신의 힘을 각성하게 되면 그들은 단지 자신만을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유치한 게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놓은 감정의 덫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가면은 떨어지고 공감인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완전히 인식한 채 일어섭니다. 칼 융에 따르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의식적으로 응답하는 것 사이에는 심오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에서 비롯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분노를 터뜨리고 복수를 꿈꾸며 자신이 상처받았던 방식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불길을 통과하고 각성한 변화된 공감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융이 말한 의식적 선택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훨씬 더 어려운 전투, 즉 자기 자신과의 내면적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타인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그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당신 안의 부분들을 정복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마침내 자신의 실수를 깨닫습니다. 조종자들은 예측 가능한 반응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쫓고 설명하고 애원하고 논쟁하며 계속해서 게임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공감인이 융이 말한 심리적 자율성에 도달하면 그 게임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융이 발견한 가장 강력한 위치는 지배를 통한 통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초연함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소음이 필요 없어져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각성한 공감인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입니다. 융의 심리 유형 연구에 따르면
공감인들은 그가 감정기능 우위라고 부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정적 불안정성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 감정적 정밀함에 가깝습니다. 모순을 감지하고 조종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그것을 간파하며 다른 사람들이 숨기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융이 밝혀낸 반전이 있습니다. 이 감정지능이 힘겹게 얻은 지혜와 융합될 때 그것은 무언가 비범한 것을 창조해냅니다. 공감인은 반응적인 존재에서 전략적인 존재로 거듭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통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에서 비롯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따르는 변화는 단순히 희귀한 것이 아니라 혁명적입니다. 융은 이 진화를 초월적 기능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내면의 긴장을 부서지지 않고 견디는 능력, 쓰라림에 빠지지 않고 어둠을 보는 능력,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혼돈 대신 명료함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공감인이 반복되는 배신에서 살아남고도 마음이 굳어지는 대신 오히려 더 정제될 때 이 초월적 기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발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 즉 온전해지는 것, 자기 자신만으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개성화된 공감인은 더 이상 타인에게서 인정을 구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승인 없이도 자신의 인식을 신뢰합니다.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구걸하는 것을 멈춥니다. 결코 보답하지 않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공감 능력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부분이 있습니다. 융은 심리적 미러링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공감인들은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감정적 투사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감인이 반복적으로 이용당하고 조종당하고 배신당하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반영하는 것을 멈추고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역기능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매력적인 말, 가짜 사과, 죄책감과 통제의 순환을 꿰뚫어 보고 그 모든 것을 분노가 아닌 진실로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융이 발견했듯이 진실은 기만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융이 억압된 것의 귀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진정한 자아, 진정한 경계, 진정한 힘을 억누를 때 그것은 결국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습을 드러냅니다. 분노가 아닌 명료함 속에서 말입니다. 한때 모든 사람에게 맞춰주던 공감인은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과도하게 설명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부서진 것을 구하려 하지 않고 그 이야기 전체에서 퇴장합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융이 우리에게 경고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소유하며 자신의 주권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계시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단지 어둠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감인의 진정한 힘은 그들의 부드러움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평화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모든 것에 있었습니다. 공감인의 그림자에는 분노나 고통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것, 즉 경계가 담겨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배신은 바로 그들이 숨겨왔던 이 부분들을 통합하도록 강요하는 방아쇠가 됩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 사람을 더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감인들은